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뉴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우리 뉴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도 좀 두드러졌었고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TSMC라든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충격으로 다가섰고요. 그리고 실업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실업지표 역시도 너무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온 것이 결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연준이 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채금리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조정세를 나타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서 우리 시장에 약간의 우려감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히 3만 달러 선 도달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29,80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모멘텀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들 인사이트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1,89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 분위기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소폭의 조정세를 겪긴 했지만 0.79달러, 0.8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한화로 따지자면 1,000원 부분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시총 상위를 단단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자면 카르다노 에이데는 0.34달러, 그 뒤를 솔라나 코인이 현재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몇몇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제 알트코인 랠리로 접어드는 걸까요?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가 보유한 부티코인은 어디로 갔을까가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밑돌았습니다. 일단 기대를 웃돈 매출을 올리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를 팔아서 10%의 마진율도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진 쇼크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차값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그의 이러한 발언에 또 시장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전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차값을 낮춰서라도 테슬라에 관한 점유율을 높이고 그 후에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전 카드로 인공지능을 거듭 강조했던 일론 머스크.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가 과연 성공할지의 여부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겠다라는 전략이겠죠. 머스크의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이 자충수가 될지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점유율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 옹호론자였고요. 지금은 이제 도지코인의 상승을 거의 주도하는 인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1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약 75%나 팔아치우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하나로 환산하자면 2,3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 측에서는 보유 개수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맞춰보겠고요. 인사이트 예고편 잠깐만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에서는요. 카이코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갑자기 들어온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지 못했을 만한 나라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또 한 번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돌려오면서 카이코 리포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시장의 모멘텀을 푸는 열쇠에 관한 이야기들도 제가 오늘 들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래 지표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지표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지에 관해서 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보면서 또 다음 시장에 관한 예측치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장인데요. 자, 간밤에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또 한 번 깨져주면서 2만 9천 달러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또 급격한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 자,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 시장에는 어떤 인사이트들이 한 주간 존재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홍콩 다음 일본 시장이 열렸다. 시장에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될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일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간밤에 카이코 리포트 하나가 이메일을 통해서 날라왔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유의미한 인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화의 변동성이 바뀌면서 많은 일본인 투자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엔화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화가 올 초 대비해서는 엄청난 급락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보일 텐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엔화가 너무나 하락을 해서 일본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일본 여행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엔저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런 현상이었는데 카이코 보고서 하나를 살펴보니까 사실 일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8월 달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엔저 현상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 카이코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6개월 동안 69%에서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터키의 리라화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터키에 있는 국민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암호화폐에 관한 선호도, 특히나 비트코인에 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 리라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서야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지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재패니즈, 그러니까 일본인 투자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일본 중심의 거래소들의 거래 활동이 한국 시장과 또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의 거래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리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표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재패니스의 그러한 활동량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국민들이 선택한 또 다른 통화는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다각화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 관해서는 크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러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이 도달을 하자 일본 국민들이 선택했던 대체 통화가 이제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도 맞물려서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의 지표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한 분석가가 제시한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비트코인 볼륨에 대한 이 교환 잔액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토대로 아래쪽으로 표준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불스마켓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의 가격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이러한 불스마켓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흡수율이 음수이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출금되고 있다라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상으로는 출금된 양이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크게 급격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거래소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는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되는 바이다라고 이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시장 자체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온체인 지표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시장의 모멘텀을 푸는 열쇠, 아주 중요한 고래 지표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서치를 하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흥미로운 하나의 정보들을 얻게 돼서 그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요. 인투 더 블록이다라고 하는 인사이트 채널이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는 아니고요.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유료 결제를 하고 이렇게 또 지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기에는 가격 흐름만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시장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래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고래 비율이 만약에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고래, 특정한 한 인물이 시장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비율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자체는 뭐 개인들의 심리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특정한 인물이 그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지표가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 비율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래 비율이 28%,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가 5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비율이면은 그래도 좀 양호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라이트코인,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고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67%나 고래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라는 거는 한 개인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는다면 이 가격의 급등락을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좀 쉽게 이뤄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하나 보기 쉽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고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 그리고 매틱과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시바이누까지 조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고래 비율이 1.28%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 추정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9.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관 투자자가 13%, 나머지가 57%이고요. 도지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20%,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 투자자 비율이 무려 64%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직접 만들었던 표이기 때문에 혹시 참고하시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화면에 캡처하시거나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크립토컨트의 분석을 좀 가지고 올까 해서 이 부분까지도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래 비율의 디코딩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시장의 모멘텀을 푸는 아주 중요한 고래 지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 수량에 관한 고래 지표와는 약간 무관한 거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에서 고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정을 여러분들 염두해 두시고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고래 비율 디코딩 같은 경우
경우에는 상위 10개의 유입 거래가 이제 거래소 전체 유입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내에서 상위 10개의 거래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 그것이 또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 강세 시장에서 이 비율이 종종 85%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지표가 85%를 넘어서서 거의 90%까지 육박을 했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상위 10개의 큰 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들을 불러일으킬지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신다면은 일단 대부분 강세장일 때는 이렇게 가격 자체가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질 때는 이러한 고래 비율 지표 자체가 사실은 85 이하로, 그러니까 85% 이하로 좀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의 급변동이 있었을 때마다 85%를 이렇게 넘어서는 수치들이 조금씩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바로는 만약에 85%가 넘는 고래 비율이 거래소에 퍼진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위험 신호를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위 10개의 큰 손들이 물량에 관한 매도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 매도, 그러니까 물량을 시장에 던졌을 때 만약에 그 물량을 소화하게 된다면 시장이 거의 급반등을 일으키면서 불마켓을 이뤄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지표 보시면은 최근 지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상위 10개 고래의 지표가 80%를 넘어서서 단기적인 최고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들을 시장이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급반등을 일어나서 지금 시장이 연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말 고래의 비율이 최고점을 뚫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점을 우리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면 시장은 급반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소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하락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주일이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3만 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에 관한 답답한 마음들을 풀 수 있는 열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 시장의 모멘텀을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래 지표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상위 10개의 고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줄 수 있을지, 그 소화를 위한 시장의 모멘텀들, 호재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크립토퀀트의 한 애널리스트의 퀵테이크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물량적인 부분들을 통해 시장의 모멘텀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또 전체 비율 중에서 고래 비율과 기관 투자자의 비율과 또 개인 투자자의 비율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꽉꽉 채운 인사이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좋은 호재들이 또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